환생 후 가장 먼저 할 일, 망치로 항모에 강철판을 내리친다. 목이 찢어지고 하면 물을 쓰고 망설임 없이 강철판을 삼킨다. 30분 뒤면 핏빛 비가 내리니까 전세계 생물의 70% 이상이 끔찍한 굴물로 변하게 된다. 전생에 당신은 포식 천성을 깨웠고 특성 수식어가 붙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삼킬 수 있었지만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변이체 무리에게 살해당했다. 환생한 지금 포식 천성은 그대로다. 그래서 당신은 결심했다. 강력한 특성을 가진 걸 삼키기로. 이번엔 반드시 모두를 앞서리라. 주변 환경을 쓱 훑어본 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특성을 가진 물건은 눈앞의 통일호 항공모함 불이다. 영국이 4세대 핵추진 항공모함, 배수량 15만 톤 이상의 핵융합 동력 시스템을 탑재했고 각종 첨단 함포까지 갖춘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병기다. 그가 가진 수많은 특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주변에 사람이 적은 틈을 타 바닥에 소방도끼를 집어들고 곧장 항모 대벽을 내리찍었다. 무려 2번이나 내리쳤다. 세 번째 도끼를 휘두를 때쯤 그제야 사람들이 반응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채 2초도 지나지 않아? 당신은 바닥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이라 보지 않았다. 도끼로 항모를 부수려 하다니 제정신인 사람은 안 할 짓이니까. 그저 바다에 오래 있어서 정신이 나간 줄로만 알았다. 소방 도끼 날은 이미 뭉개졌고 내벽엔 우스운 흠집뿐이었지만 당신의 눈은 번득였다.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콩알망 한 파편을 짓놀려 꼼짝 못 파는 상황에서도 더러운 건 상관없었다. 목을 쭉 빼고 혀를 내밀어 순식간에 파편을 입에 넣었다. 꿀꺽 소리와 함께 그것을 그대로 흡수했다. 안 돼, 빨리 막아. 뱉게 해. 의무실로 옮겨. 전기가 다칠 수도 있어. 전투력을 잃을 거야. 해군들은 완전히 당황해버렸다. 거친 강철 조각이 목을 긁으며 화끈거리는 통증을 넘겼다. 그들의 말대로였지만 당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바로 다음 순간 궁극의 흡수 천성이 발동했다. 항공모함 흡수 성공 특성 획득. 강철의 신체 LB9, 핵동력 LB8, 파도 가르기 LB8, 전진 괴수 LB9, 기함 LB9, 국가 핵심 병기 LB10, 실력 LB9. 찰나의 순간 수많은 특성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강철의 신체 LB9가 발동되자 몸속의 통증이 단번에 사라졌다. 강철 조각은커녕 지금 당장 미사일을 삼켜도 위장은 야식 정도로 여길 것이다. 좋아. 지금 난 정말 강하다. 온몸에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 최상급 특성들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영웅이 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몸을 살짝 털자 당신을 부르던 정예 해군들이 실력 예비구의 힘 앞에서 마치 허수아비처럼 순식간에 튕겨나갔다. 대변동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당장 갑판으로 가야 한다. 당신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전생의 변동이 시작되자마자 통일호는 거대 변이 고래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 나타날 그 괴수는 내가 직접 쫓아내겠다. 당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쓰러진 전우들을 쓱 보고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하는 법. 당신은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갑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막지 못했다. 가볍게 밀쳐내기만 해도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갑판에 도달했다. 하지만 항모 자체의 속도는 부족했다. 더 빠른 것이 필요했다. 당신의 시선이 활주로에 선 전투기에 고정되었다. 영국의 최신형 삼성40 6.5세대 초음속 스텔스기다. 당신은 곧장 그곳으로 돌진했다. 정지, 더우면 사격하겠다. 쫓아온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어지는 제압 사격, 텅. 에너지 건선 2발이 정강이에 명중했다. 사격한 병사는 당신을 제압하러 갈 준비를 했지만 다음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지에 구멍이 2개 뚫렸을 뿐 드러난 근육은 금속처럼 빛나고 있었다. 상처 하나 남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멍하니 있는 사이 더 많은 건선이 쏟아졌지만 작은 불꽃만 튈 뿐이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강철의 신체 LB9는 이 정도 공격을 가볍게 무시했다.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삼성40 앞으로 달려갔다. 당신은 두 손을 뻗어 기체의 한 귀퉁이를 붙잡았다. 찢어지는 금속음과 함께 기체 조각을 단숨에 뜯어냈다. 다시 몇 번 더 찢어서
삼키기 좋은 크기로 만든 줄 그대로 흡수해버렸다. 재앙이 닥치기 직전인데 전투기의 가격 따위가 중요할 리 없다. 초음속 스텔스기 섬성40 흡수, 특성 획득 성공, 신속 LB11, 다중 은폐 LBC, 비행 LBC, 또 한 무더기의 특성이 쏟아졌다. 중복된 특성들이 융합되기 시작했고 높은 등급이 낮은 등급을 먹어치웠다. 항모의 전진 괴수 LB9가 전투기의 전진 괴수 LB7을 삼켜 전진 괴수 LB10으로 승급했다. 전투기의 특성수는 적었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신속 LB11을 줬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음을 먹자마자 두 발이 갑판에서 떨어졌다. 허공에 안정적으로 떠오른 당신. 다시 한번 움직이자 제자리에 하얀 충격파가 일었다. 주변 사람들이 눈을 깜빡인 사이 당신의 모습은 사라졌다. 당신은 항모 갑판에서 순식간에 수킬로미터 밖으로 이동했다. 섬성40의 속도는 마하 42,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신속 LB11을 가진 당신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다. 서서히 고도를 높여 상공에서 항모 전단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목표를 찾았다. 바로 너다. 천만급 전자정찰성. 목표를 고정한 뒤 유상처럼 아래로 내리꽂혔다. 이 배는 영국 정보전의 핵심이자 정찰과 교란은 물론 강제 정보 연결까지 가능한 배다. 적한의 만화 영화를 틀어버릴 만큼 수많은 적을 벌벌 떨게 하는 존재다. 고민할 것 없이 또 흡수다. 다중차폐 은폐 능력이 있어도 스카이네급 위상 배열 레이더는 포착했어. 문제는 스텔스기도 레이더인 큰 새 정도로 보이고 내가 보낸 레이더 15는 콩알 반쪽 정도로 작았다는 거지. 이런 데이터는 보통 시스템 오류로 무시되곤 해. 함선의 대원들이 이상 신호를 식별하는 동안 넌 이미 소리 없이 배에 내려앉았어. 넌 손가락으로 선체 벽에서 파편 하나를 떼어내 입안으로 쑤셔 넣었지. 강해지려면 흡수해야 하니까. 스카이넷과 전자신호를 흡수하자. 정찰선 특성을 성공적으로 얻었다. 정찰 LB11, 전선 접속 LB9, 중복된 특성 외에도 두 가지 핵심 능력이 더 생겼어. 특히 정찰 능력은 곧바로 써먹을 때가 있었지. 톡 차가운 액체가 얼굴에 떨어졌어.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부턴가 하늘은 붉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묘한 냄새에 금색 빗방울이 내렸지. 넌 얼굴을 닦아내며 속에 묻은 금색 액체를 보았어. 전 지구적 변이가 시작된 거야. 넌 세상이 혼란에 빠질 걸 알았지. 시간만 충분했더라면 항공모함 전단을 통째로 흡수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변이된 혹등고래가 곧 나타날 시간이야. 정찰을 시작하자. 너를 중심으로 모형의 탐지 영역이 순식간에 퍼졌어. 시각, 마이크로파, 전자기 열에너지, 반경 수백 킬로미터 아래 모든 것이 내 감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내가 놈을 찾아냄과 동시에 해상의 모든 사람이 느꼈어. 해수면이 급격히 솟구치는 걸. 절망적일 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바다 밑에서 보이기 시작했지. 혹등고래? 아니, 이젠 욱공이라 불러야겠군. 변이된 놈의 크기는 15만 톤급 통일호 항모보다 더 거대했어. 어두운 그림자가 항모 바로 밑에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지. 지난 생애에서 그랬던 것처럼 통일호에 큰 타격을 주려는 거야. 함대의 경보가 울려 퍼지고 통일호는 급히 방향을 틀었어. 호위함도 측면에서 오류를 썼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심해 어뢰가 거대한 몸의 병중에 금색 액체가 뿜어져 나왔지만 놈에게는 모기에게 몰린 것과 다름없었지. 오히려 놈을 완전히 화나게 했어. 웃곤이 물속에서 몸을 뒤틀더니 거대한 꼬리를 휘둘렀어. 수십 미터 높이의 해일과 소형 충격파가 한꺼번에 일어났지. 통일호는 거대한 체구로 버텨냈지만 옆에 있던 만톤급 구축함들은 파도에 휩쓸려 튕겨나갔어. 이제 아무도 내 행방에 신경 안 써. 함대 지휘 통제실 안에서 사령관은 탁자를 꽉 잡고 포효하듯 명령을 내렸지. 모든 호위함의 화력 시스템을 가동해 정면 포격을 준비하라. 그는 큰 결심을 했어. 수백 발의 미사일 일제 사격은 소국 하나를 초토화할 수준이지. 사령관님, 안 됩니다. 참모들이 즉시 전령을 가로막았어. 괴수가 바로 우리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여서 미사일 수백 발이 터지면 그 충격파에 우리 함대 전체가 뒤집힐 게 뻔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원거리형이었으니까 적군이 발밑에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괴수가 너무 가까이 있는 바람에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지. 사령관은 탁자를 내리치며 항모 동력을 최대로 올려서 몸을 따돌리라고 했어. 하지만 날이 끝나기도 전에 건축병이 비명을 질렀지.
안 됩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돌진해 옵니다. 점차 환영 위로 옥곤의 상승 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했어. 모함이 타돌릴 수 없는 속도였지. 몇 초 후면 산채 바닥에 충돌할 상황이었어. 지휘실 안에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파멸적인 충격을 기다렸지. 그런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어. 옥곤이 산채 바닥 150m 앞에서 멈췄거든. 어찌 된 일이지? 지휘관이 의아해하던 그때 관측병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어. 지휘관님, 저걸 보십시오. 화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전원되며 빠르게 확대되었어. 산처럼 거대한 구조의 머리 위에 한 사람이 두 팔로 놈을 막아서고 있었지. 뭐라고? 지휘관은 눈을 비볐어. 정말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 지금 내 모습은 이미 변해 있었어. 회색 머리에 눈빛 눈동자, 등 뒤엔 거대한 강철포의 환영이 떠올랐지. 넌 옥곤의 머리를 짓누르며 실력 엘비구를 폭발시켰어. 오직 한 사람의 힘으로 몸의 상승을 억지로 멈춰 세운 거야. 옥곤이 분노하며 포효했지. 온몸에 짙은 푸른색 문양이 생기더니 힘이 순식간에 치솟았어. 거대한 꼬리로 물을 치자 힘이 거의 2배가 되었지. 하지만 그게 어째다는 거야? 지휘실의 모두가 다시 숨을 죽였어. 왜냐하면 내 등 뒤로 훨씬 더 거대한 항공모함에 환영이 나타났거든. 상체에 푸른 빛이 감도는 모습은 마치 신의 강림 같았지. 실력에 15만 톤을 더하고 항모의 무게와 핵동력까지 못했어. 넌 소머리를 눌러 물을 먹이듯 환영으로 옥군의 머리를 내리찍었지. 콱! 천둥 같은 충돌음이 울렸어. 강철의 몸이 누굴 두려워하랴? 넓은 바다가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들었지. 옥곤의 머리는 항모 선수에 부딪혀 뼈가 상하고 만신창이가 됐어. 누구도 항모로 육탄전을 벌이진 않지만 너는 가능했지. 결과는 확실했어. 15만 톤의 강철 덩어리가 박치기 하면 그 무엇도 무적일 수 없다는 걸. 옥곤은 그 한 방에 정신을 못 차렸고 넌 기회를 틈타 돔의 배 밑으로 파고들어 두 손으로 돔을 번쩍 들어 올렸어. 순간 내 등 뒤에 항모 환영 악옆으로 하늘을 가리는 강철 달개가 펼쳐졌지. 선미 부분에는 거대한 제트 엔진 2세트가 나타났어. 신속과 비행, 그리고 파란 능력에 항모의 초월적인 실력까지 합쳐졌지. 솟구쳐라. 내가 크게 소리치자 옥곤의 산더미 같은 몸을 받친 채 수면을 뚫고 날아올라 하늘로 솟구쳤어. 대장님, 제가 지금 뭘 본 겁니까? 통일호가 날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모든 군함의 병사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어. 항공모함 한 척이 자신보다 큰 거대 괴수를 이끌고 1000m 상공으로 수직 상승하는 걸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호위함 지휘관이 레이더를 보고 말했지. 세상에, 저건 우리 통일호가 아니야. 우리 배는 멀쩡히 바다 위에 있다고. 레이더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중에 미화된 거대 존재가 둘이며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더 높이 밀어 올리는 중입니다. 1km, 3km, 1만 미터에서 정신 차린 수쿤이 발버둥 치지만 바다를 벗어나자 녀석의 힘은 크게 줄어들었고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함대 지휘실 내부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동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집중 사격하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한 참모가 격앙되어 외쳤습니다. 안 돼. 다른 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교수 바로 밑에 있어요. 하지만 그가 아군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만. 함대장이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용골 함대는 전우를 공격하지 않는다. 모든 화력은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언제든 지원할 준비를 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때 당신은 이미 슈콘을 2만 미터 상공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실력 레벨 9라 할지라도 팔 근육이 조금씩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내 기술이나 한번 받아라. 지구 위 높은 곳에서 당신 등 뒤에 가상 엔진이 찬란한 풀의 입자료를 뿜어냅니다. 신속 레벨 11 발동.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슈콘의 그 거대한 몽둥이를 매끄러운 포물선을 그리도록 넌 지평선 너머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잘 가라. 순식간에 마하사에 달하는 속도로 슈콘의 거대한 몸은 유성이 되어 하늘에 엄청난 궤적을 그리며 130km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약 100초 뒤 쿠르릉 2만 미터 상공 추락의 충격은 소형 운석 충돌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는 슈쿤의 등이 수면에 닿는 찰나 녀석을 에너지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해수면 위에는 지름 1000m의 공포스러운 심연이 생겼고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슈쿤은 물수제비처럼 튕겨나가며 처박혔다 솟구치고
또 처박혔다 솟구치기를 반복하며 수백 킬로미터를 더 밀려났습니다. 몸은 이미 만신창리가 되었고 치명상을 입어 쓰러졌습니다. 다들 뭘 멍하니 기다리는 거야? 당신의 얼굴이 돌연 모든 함성, 지휘실 화면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단번에 끌어모았습니다. 이미 안전거리까지 확보됐는데 빨리 녀석을 공격하지 않고 뭐해? 지휘실 안은 정막에 흡사였습니다. 당신이 전자정찰선에서 흡수한 전선 접속 능력 덕분이었죠. 레벨 9는 장식이 아닙니다. 모든 방어벽을 가볍게 뚫어버렸죠. 어서 공격 개시해. 멍청하게 뭐해? 당신이 다시 재촉하자. 거침없는 말투였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귀함 통일부의 제독이 책상을 쳤습니다. 침묵하는 부하들을 훑어본 뒤 즉각 기회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대기 중인 미사일 3연속 일제 사격 공격 개시 거의 동시에 화면에서 당신의 얼굴이 사라졌고 당신은 이미 가장 가까운 링통 55급 호위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철판을 뜯어내 그대로 흡수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힘이 요동치며 호위무사 레벨 9, 함포 화력 레벨 8, 단도부의 레벨 8 등 공격 특성을 얻었습니다. 곧이어 근대의 항모 환영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갑판 영옆에 미사일 발사관이 쏟아져 나오고 화성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실체화되어 함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과 함께 멀리서 발버둥 치는 슈콘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갔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 화력이 최강은 아니며 핵심은 함재기 군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링통 55를 흡수한 뒤에는 다릅니다. 적국 코앞에서 홀로 맞섰던 아군 최강의 호위함 능력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당신 등 뒤의 항모 환영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링통 55의 16개 미사일 발사 유닛과 수백 개의 발사관을 갖춰 미사일 200발을 동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 무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건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나 다름없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15만 톤급 호위함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당신 뒤에 있습니다. 항모의 환영이 나타나고 수천 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정렬되었습니다. 당신 혼자의 화력이 함대 전체와 맞먹습니다. 이 환영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핵동력 레벨 8이 끊임없이 공급해줍니다. 콱콱 당신과 항공모함 환영이 거대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100여 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솟구쳤고 공중에서 정교하게 방향을 꺾더니 통일부 함대가 쏜 미사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최종 속도는 마하 40에 육박했고 1초에 10km를 이동하여 20초도 채 되지 않아 당신의 미사일이 시군을 따라잡았습니다. 200km 밖으로 튕겨나갔던 타겟을요. 오차 범위는 고작 10cm 미만이었습니다. 해수면 위로 충격이 연달아 발생하고 충격파가 해역을 계속 휩쓸었습니다. 수십 미터 수중에서 터진 미사일들은 수천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벽을 만들었고 그 높은 물벽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진짜 충격파를 완성했습니다. 외력은 고에너지 무기에 필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통일부 함대의 미사일들이 도착하여 슈콘의 남은 뼈대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슈콘은 이미 완전히 소멸한 상태였죠.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전속력으로 그곳에 갑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급의 변이체를 처치했다면 분명 전리품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1분 정도 날아간 뒤 슈콘이 소멸한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탐지 능력 속에 거대한 푸른 에너지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파도 가르기 재능으로 바다를 열고 맷돌만한 크기의 에너지 결정을 직접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거대한 결정체였죠. 이 에너지 핵심이라는 물건은 먼 미래에 초능력 등급을 올리는 최고의 보약이자 가장 가치 있는 화폐가 됩니다. 막 변이했을 때 처치한 탓에 품질은 비록 3단계에 불과하지만 크기가 워낙 커서 품은 에너지, 총량은 패왕급에 맞먹습니다. 이 에너지 핵심을 보고 당신이 내린 결정은 바로 흡수입니다. 커다란 에너지 핵심을 품에 안고 가장 거칠고 폭발적인 방식으로 흡수합니다. 당신은 에너지 핵심에서 대추만 한 조각을 떼어낸 뒤 흡수했고 당철의 몸 레벨 9 덕분에 몸이 터질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얌전하게 정제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찰나의 순간 당신의 기운은 강해졌고 초월 1단계 토기에서 중기, 후기를 지나 2단계로 단 몇 초 만에 단계를 돌파했습니다.
정의 초월 전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슈콘의 핵심이 워낙 컸기에 고작 한입 베어본 것뿐인데도 동급인 다른 3단계 변이수의 핵심 하나와 맞먹었습니다. 에너지의 구하를 낭비했음에도 당신을 2단계로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궁극 흡수 재능이 발동되어 3단계 통영급 변이수 슈콘을 흡수했습니다. 무극 성장 LB8 생전 LB5를 획득했습니다. 흡수 LB6 초재생 LB7, 바다의 힘 LB7, 실력 LB7까지 수십 개의 새로운 특성들이 빼곡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쓱 훑어보며 슈콘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합니다. 무극 성장은 경지를 돌파하지 않아도 몸집을 무한히 키울 수 있어 전투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슈콘의 핵심 능력이었고 그의 흡수 특성과 결합되어 지단신의 그를 바다의 거대한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흡수 특성을 발동합니다. 거대한 검은 소용돌이가 나타나며 팔그 강풍을 일으키고 엄청난 횟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흡수 스킬입니다. 당신은 맷돌란한 에너지 핵을 코츠 소용돌이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 방식이 흡수하기 훨씬 편하고 효율과 이용률도 더 높습니다. 순식간에 초월 경지가 다시 무섭게 자라납니다. 이내 참지 못하고 트림을 하자 입에서 푸른 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십 미터나 멀리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서둘러 입을 다뭅니다. 방금 뿜어낸 그 초월 에너지만 해도 일반적인 1단계 초월자가 경지를 한 단계 올릴 정도입니다. 슈콘의 에너지 핵이 너무 커서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문제없습니다. 당신에겐 방법이 있으니까요. 소화하지 못한 모든 에너지는 등 뒤에 항공모함 화상으로 보냅니다. 화상 역시 당신 능력의 산물입니다. 무극 성장 특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15만 톤급에 멈춰있던 항공모함 화상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15만, 20만, 25만, 50만 톤까지 에너지 핵이 대량으로 흡수되자 등 뒤의 항공모함은 순식간에 3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변만화하는 이 항공모함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생체막이 형성되었습니다. 외형은 더 유서형으로 변해 부형태에 가까워졌으며 색상도 청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졌는데 슈콘의 초월 문양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형 생체 전함처럼 보입니다. 초월의 힘도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무극 성장에 많은 힘을 썼음에도 슈콘의 에너지 핵이 워낙 커서 아주 일부만 소화하고도 가볍게 경지를 돌파합니다. 거침없이 단계를 올라 초월 3단계 로드급에 도달했으며 로드급 정점에 이르러서야 멈춥니다. 후, 정말 상쾌하군. 당신은 나지막이 포효합니다. 로드급은 중형 대피소의 선주가 되어 수십만 명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손을 앞으로 뻗자 50만 톤급 항공모함 거성이 해수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하며 100m 높이의 물벽이 솟구칩니다. 그저 손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그 공격력은 이전의 극초음속 미사일 100여 발의 화력과 맞먹습니다. 당신의 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3단계 슈콘을 다시 만난다면 등 뒤의 전함을 가볍게 휘둘러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무한 성장은 자원 소모가 밑 빠진 독 같지만 이런 한계 없는 성장은 정말 특별한 특성이군요. 당신은 이 특성에 매우 만족합니다. 게다가 항공모함 환영이 체형 성장을 대신하니 육상 같은 거부가 될 필요도 없죠. 유일한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 힘은 3단계 영주급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눈동자가 번뜩입니다. 전생에서도 폐주급 초월 생명체는 접할 수 없었지만 뼛속 깊은 본능이 말해줍니다. 폐주급도 별거 아니라고요. 항공모함 환영을 거두고 아래로 내려가 한 손으로 건져 올립니다. 바닷속에 떠있는 거대한 흰 고래를요. 이것은 슈콘의 골격입니다. 일부 파괴되었어도 대부분은 남아있죠. 영주급의 골격은 최상의 초월적 재료이며 장차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이 골격을 바다 위로 끌어올리며 금빛 비가 거세지는 하늘을 봅니다. 금빛 비가 쏟아지고 이변이 계속됩니다. 전 세계 인구와 동식물 절반이 이미 변이했을 겁니다. 슈콘의 뼈를 끌고 통일후 항모 전단으로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 변이의 영향이 적은 곳은 드뭅니다. 영국의 항모 전단이 그중 하나죠. 이 전 지구적 재앙 속에서 소설이나 영화 속 개념인 국가의 온갖 층계 실체화됐거든요. 통일후 항공모함은 분명 영국 국군의 큰 축을 담당하며 대국 중기 레벨 10을 보유했죠.
붉은 구름과 금빛 비 이후로 항모 전단의 전사 중 누구도 수호의 힘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당신은 잘합니다. 통일호가 원래 슈콘에게 파괴되어 수호의 힘이 셌어야 했고 전쟁 무기로만 남았을 것이므려 하지만 당신이 슈콘을 물리쳐 함대를 지켜냈습니다. 항모 전단은 통영급 변이체를 섬멸할 힘이 있지만 태주급 변이체에겐 역부족이죠. 하지만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강화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초월의 힘을 떼오도록요. 이 척추뼈 속에는 연원금이라 불리는 골수가 있는데 이것은 슈콘의 몸에서 일반인도 바로 흡수할 만큼 유일하게 온순한 특수 자원입니다. 이걸로 병사들의 몸을 씻어내어 초월의 힘을 자극하며 대부분 특성을 개방해 진정한 초월 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신체가 크게 강화되어 준초월 병사가 될 수 있죠. 당신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우리 용국의 전사들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줄 준비가요. 그 시각 통일호 항모의 지휘실 안에서는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참모장이 보고 요원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을 찾았나요? 보고드립니다. 아직입니다. 담당 대원이 진담을 흘리며 난처한 기색을 보입니다. 참모장님, 방어 시스템상으로는 아무런 파괴 흔적이 없습니다. 상대는 마치 우리 열쇠를 가지고 정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어 체계를 우회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참모장은 과거 정보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술과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이런 오해는 강제 돌파보다 더 공포스럽죠. 그때 레이더 감시병이 비명을 지릅니다. 보고 그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비행 속도는 약 12마하입니다. 약 58초 후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 12마하라고? 참모부는 경악합니다. 갑자기 12마하라니 아까 관측된 속도는 4마하 정도 아니었나? 어떻게 갑자기 3배나 빨라진 거지? 이 데이터의 변화로 인해 당신을 겨냥한 모든 대응책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지할 방법이 전혀 없어진 거죠. 당신은 속도뿐만 아니라 렌싱과 권한 접속 능력까지 가졌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지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죠. 요격해야 할까요? 국보안구역에 다시 진입합니다. 한 참모가 화면 속 레이더 타깃을 가리키며 웃습니다. 1초마다 대응 거리가 4km씩 줄어듭니다. 대여섯 명의 참모 중에는 교전하자는 쪽과 대화를 시도하자는 쪽이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죠. 100km 안으로 접근시켜선 안 된다고요. 모든 참모가 함대 사령관을 봅니다. 총지휘관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 유명한 강경파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죠. 그러나 총지휘관은 서두르지 않고 화면을 든 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봅니다. 함대가 도착한 당신과 슈콘의 전투 장면을요. 영상을 다 본 그는 다시 영상을 뒤로 돌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 보급 군화를 보세요. 벨트도 우리 해군 것입니다. 지휘관이 당신의 모습을 확대해 군화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옷은 에너지 때문에 찢어져 진짜 벗어 던졌고 바지도 반토막이 났지만 군화와 벨트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영국 해군 마크가 선명했죠. 그럼 우리 쪽 사람이군요. 우리 전사였어. 누군가 눈을 크게 뜨고 뜨거운 눈빛을 보냅니다. 순식간에 공격하자는 말이 쏙 들어갔고 거리를 두자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영국의 전사라면 그들은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겁니다. 어느 반에 자리를 비운 인원이 있는지 당장 조사해 시간을 확인하세요. 총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강한 힘을 가졌고 바다에 무함급 괴수가 나타났으며 하늘의 붉은 구름과 끊임없이 내려서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인 금빛비까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는 이 세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닥쳤음을 직감합니다. 선부에 즉시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세요.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지휘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내 사람들이 고개를 들자 통신 시스템이 다시 해킹당해 있었습니다. 전자화면 속 허상이 아닙니다. 헛수고는 그만하시고 그냥 쏘세요. 짜증 섞인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아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괴수로 변했을 겁니다. 함대와 통신하던 직원들도
이미 괴수가 됐을지 모르죠. 해람성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아수라장입니다. 상황 파악조차 안 될 거예요. 당신의 말은 벼락처럼 지휘 씨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변이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됐지만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용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빨리 수습하긴 불가능하죠. 괴수가 된 수억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나라는 이미 마비됐을 겁니다. 셀 수 없는 동식물들은 말할 것도 없죠. 화면 속 해군들을 보니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바다에서 몇 년을 버틴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나?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돌아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총사령관은 망설임 없이 화면 너머로 호통쳤습니다. 항모 전단, 전원 주목하라. 즉시 회항한다. 전투를 준비하라. 희생을 각오하라. 살벌한 기온이 지휘실을 채웠습니다. 강철 괴수 같은 전함들이 해면에 거대한 원을 그리며 엔진을 풀가동해 영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출격 준비. 모든 대원은 육상전을 준비하라. 우리는 해군이지만 국가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육군이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함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당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 열정을 당신도 이해합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영국의 시콘 같은 괴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대로 가는 건 개죽음일 뿐입니다. 잠깐, 당신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대로 나가서 금비를 맞으면 다들 괴수로 변할 뿐입니다. 사령관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부하들이 죽는 걸 볼 순 없다. 전투도 제대로 못 해보고 허망하게 괴수가 되게 할 순 없지. 그는 화면 속 당신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다면 분명 답도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거대한 시쿤의 뼈를 긁고 당신이 함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쾅! 당신이 뼈를 내던지자 수백 미터의 뼈가 산처럼 항모 전단 앞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며 무적 함대를 멈춰 세웠죠. 당신이 입을 열자 목소리가 모두에게 선명히 들렸습니다. 이걸 위해 돌아온 겁니다. 금비의 영향을 피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성하세요. 초월자가 되는 겁니다. 시콘뼈의 효능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순식간에 지휘실 안 모든 병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초월적 진화라니 우리도 당신처럼 강해질 수 있나?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당신의 재능은 독보적이니까요. 사령관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지만 이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각성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병사가 인간 병기가 되겠지. 일반 변이체들을 상대하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같았죠. 만명 규모의 초월자 군대라며 최단 시간 안에 철옹성 같은 대피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날이 끝나자마자 당신은 뼈 위로 날아가 가장 굵은 척추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내리쳐 뽑았죠. 우직근 소리와 함께 뼈마디가 단번에 부러졌고 당신은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의 황금빛이 푸른 형광을 내뿜는 젤리 같은 물질이 당신에 의해 무사히 뽑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수 염원금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일로 항공모함 갑판에 던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그곳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이미 첫 번째 각성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어수는 그들에게 주고 당신은 대신 각자 한 방울씩의 각성 후의 본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이득인 거래였습니다. 병사들은 줄을 서서 구명칼로 어수를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그것을 미간에 발랐고 곧 첫 번째로 쾅! 환전사의 몸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화용 조절 능력을 각성했습니다. 이어 다른 전사 주변의 회오리가 일었습니다. 풍속균입니다. 어수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거의 절반의 전사가 각성에 성공했습니다. 화형, 바람, 드력, 중력 제어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력은 순식간에 폭증했습니다. 물론 당신만큼 괴물 같은 이는 없었지만 면역 뛰어난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환전사는 공간 첨부를 각성했습니다. 단거리 순간이동만 가능했지만 이미 전략급 카드였습니다. 또 한 명은 희귀한 영혼계의 첨부를 각성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함대의 모든 배후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뛰어내린 당신은 발끝으로 살짝 딛고 안정적으로 착지했습니다.
각 수련 위로 떠오른 거대한 검은 물체였습니다. 영국의 최신형 연구고급 핵잠수함이었습니다. 눈독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전쟁 병기니까요. 하지만 조금 부드럽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미터를 잠수해야 하니 구조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르던 당신은 결국 잔망경을 선택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을 꺾어냈고 곧바로 흡수했습니다. 연구고급 핵잠수함 흡수 성공. 첨부 속성 획득, 심해 잠수 LB9, 초강력 내압 LB9, 능력 LB8, 암속성 LB7, 심해 거스 LB8, 또다시 10여 개의 고급 속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급 속성과 저급 속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어 당신은 시간을 좀 더 들여 다른 주 종류에 대한 구축함도 남김없이 흡수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은 많지 않았지만 수많은 동질의 첨부들이 속성 레벨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실력 LB9에서 실력 LB10으로 승급, 파랑 LB8에서 파랑 LB9로 승급, 약 2시간 후 마녀 명분의 초월 봉헌도 준비되었습니다. 전환을 흡수하는 것이 전문화라면 전사들의 첨부를 흡수하는 것은 다양함이었습니다. 보세요. 모인 황금색 액체가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쾅! 전례 없는 포망답, 아니 터질 듯한 느낌이 뇌를 덮쳤습니다. 에너지 충격에 몸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몸 주변에서 제어되지 않는 불길과 서리, 낙석과 번개가 튀어나왔습니다. 마녀 계열 첨부가 동시에 유입된 결과였습니다. 힘이 통제를 잃고 밖으로 셉니다. 호답 초월 봉헌 흡수, 첨부 속성 획득 성공, 화염 마스터 LB, 빙백 LB2, 나무의 마음 LB3, 철벽 신체 LB3, 빙화 LB, 과학자 LB3, 수많은 속성이 눈앞에 쏟아집니다. 빽빽하게 들어차서 도저히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어서 방대한 동질화 첨부들이 통합되기 시작하며 융합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발밑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항공모함의 특수 강철 갑판을 붉게 달구며 빛나게 했습니다. 그을린 흔적을 남기며 말입니다. 화염 중사 LB6,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윈드워커 LB5, 수법사 LB6, 기계 지배자 LB6, 가장 놀라운 수학은 병기왕 LB4와 전투기술 마스터 LB5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원래 정예 중의 정예입니다. 그들의 자질이 각성 후 독립된 첨부 속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두 첨부가 뇌에 들어오자 혼란스럽던 마녀 계열 첨부가 순식간에 질서 정연해졌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언제 써야 할지 몸에 밴 듯한 본능이 되었습니다. 정투력이 최소 30대 4%는 폭등했습니다. 다시 30분을 들여 모든 첨부를 통합 완료했습니다. 수많은 첨부가 융합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7대 80여 개의 속성은 하나같이 레벨이 높거나 매우 희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갑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너무 넓고 변이 여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의 패권자들이나 왕들이 성장하기 전에 삭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총지휘관님, 그가 떠났습니다. 지휘실 내부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알고 있네. 총지휘관은 휴대용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엔 당신의 모든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이었기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게 2개나 총지휘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부대 출신 병사일세. 그의 능력을 믿으니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해낼 걸세. 말하며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보고서 하나가 투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굳어버렸습니다. 보고서엔 한 줄뿐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혼란 혹은 전 세계적인 혼란이었습니다. 황금비 아래 각성한 초월자의 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영국에만 수천만 명은 될 겁니다. 하지만 변이된 인간은 8대 9억 명이며 변이된 동식물은 그 수의 수배, 수천 배에 달했습니다.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전속 전주인 총지휘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안가에 첫 번째 대피소를 건설해야 하네. 영국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말일세. 5분 만에 당신은 마하 12의 속도로 먼 바다에서 영국 대륙 최남단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전생에 패권급 변이 야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동물원에서 나왔던 놈이었죠. 침팬지 한 마리였습니다. 당신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마철루 꼭대기에 내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변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으니 그 놈은 이미 완료되었을 겁니다. 눈을 감자
탐지 능력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당신은 곧바로 로드급 미만의 에너지 시도를 걸러냈습니다. 곧 도시 동쪽 방향에서 거대한 에너지원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눈을 뜨자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초 뒤 그 침팬지의 머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아래엔 광야성이라는 이름의 로드급 변이 생물이 한참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일어서니 키가 6m에 달했고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그는 3대 40m 높이의 건물을 몽둥이 삼아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5대 6만 톤의 건물이 그의 손에서 가벼웠고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넉백 효과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폐허에서 튕겨나왔고 와일드 하트는 거대한 입을 벌려 튕겁 빨아들였다. 사람들은 땅콩처럼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우드득 씹는 소리와 함께 그에게 흡수되었다. 그 광경은 몹시 불쾌했다. 그가 방금 막 흡수한 초월자의 에너지 보충은 그를 흥분시켜 가슴을 치게 했고 천지를 울리는 포효를 내질렀다. 오페어의 가장자리 한 무리의 생존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끝났어. 우리 지키던 초월자님이 흡수당했어. 도망칠 수 없어. 우린 이제 끝이야.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더니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하느님 맙소사,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기도하던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고 하늘에 붉은 구름이 짙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와일드 하트는 거대한 머리를 불쑥 들어 올렸다. 로드그, 그는 당신에게서 동급의 힘을 느꼈다. 생명 등급의 차이가 없는데도 그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초합품보다 단단한 근육과 대지를 지탱하는 거대한 다리가 지금 이 순간 떨고 있었다. 그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거부할 수 없는 중압감이 쏟아져 내렸고 중력 조작, 정신외압, 공기 추출, 당신은 수십 가지 보조 특성을 한꺼번에 그에게 쏟아부었다. 와일드 하트는 즉시 질식할 것 같았고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늘이었다. 그의 인지 범위 안에서는 전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산맥보다 거대한 그림자만이 보였고 그것이 하늘을 가린 채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망쳐. 반드시 피해야 한다. 와일드 하트가 포효하며 몸에서 검은 안광을 뿜어냈고 순식간에 대부분의 통제를 벗어났다. 사지를 사용해 검은 잔상이 되어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 번에 수십 미터를 도약했고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하늘의 물체에 깔린다면 분명 전투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하지만 100미터도 채 못 가서 앞에 은색 문이 나타났다.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고 들어갔다. 어프 게이트. 다음 순간 은색 문이 원래 있던 위치에 머리 위에서 다시 열렸다. 그가 튀어나왔고 한국무함의 선수는 이미 그의 정수리에 닿아 있었다. 닿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풍압이 먼저 그의 살점을 찢어버렸고 두개골을 날려버려 검은 머릿속을 드러냈다. 쾅! 그의 다리가 먼저 금빛검으로 변하더니 머리와 목, 몸통이 차례로 부서졌다. 50만 톤의 압도적인 무게 앞에 기세등등하던 로드급 미수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한 채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그와 동시에 수백 개의 은색 문이 도시 곳곳에 열려 탈출하던 생존자들을 순식간에 안전지대로 전송했다. 모든 일을 마친 뒤에야 50만 톤의 항모 환영이 지면에 닿았다. 천지가 개벽하듯 땅이 흔들리고 거대 지진이 도시 전체를 휩쓸었다. 충격파는 하늘의 안개를 증발시켰고 주변의 모든 건물을 밀어버렸다. 전투와 포식을 벌이던 변이 생물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다음 순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의 중심으로 미친 듯이 사방으로 도망쳤다. 도시 전체가 당신의 일격으로 깨끗이 정리되었다. 당신은 천천히 땅에 내려와 먼지보다 곱게 갈린 바닥을 보며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다. 손을 좀 세게 썼더니 로드그 에너지 코어까지 부서져 버렸다. 정말 아깝군. 당신은 손을 뻗어 흡수 스킬을 발동했고 소용돌이가 나타나 최대한 흡수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에너지 코어의 가루들을 5분 후 당신은 멈췄습니다. 에너지 핵심이 깨지고 힘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경지를 폐원급으로 한 발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야의 새 특성을 흡수합니다. 특성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와의 LB7 패체, LB7 금강, LB8 황금 드릴, LB8 와의 금강이라니 감탄이 나옵니다. 모두 169 희귀 특성들입니다. 드랍률이 정말 높군요. 당신은 몸을 가볍게 풀며 몸속에 솟구치는 새 힘을 느낍니다. 시선은 이미 다음 도시를 향합니다. 역시 강자에게 도전해야 경험치가 많습니다. 연이음새 특성들이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패체는 그야말로 시대 기술입니다. 청맹돼서 대부분의 제어 효과를 무시하게 해줍니다. 물론 특성을 흡수할 때도 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 있는 항공모함 환영은 슈슉슈슉 미사일들이 아낌없이 저우에서 도마관 방향으로 오고 있었죠. 당신이 마음을 먹자 파멸의 굉음을 내며 새벽녘을 향해 정확히 날아갑니다. 별이 생물 무리가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쾅쾅쾅 거대한 건물들이 에너지에 무너집니다. 재산 피해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충격이 지나간 후 지금은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위쪽에 수호 기온을 찌른 뒤 별이 생물들이 밀집한 구석구석으로 이러한 1단계의 잡동사니는 죽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존재가 어떤지 잘 알겠죠?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닥에는 반짝이는 핵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항공모함 환영의 경납고가 열리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봅니다. 순수한 황금색 거룡이 아니라 순식간에 미사일이라고 사령관이 놀랍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당신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괴물을 처치할 순 없습니다. 제자리 발사에 스스로 맞설 용기가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이제 더 중요한 만리장성으로 가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 광원으로 몰려듭니다. 북쪽 만리장성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국가 기혼의 힘이 중력 제어로 몸무게를 줄이고 당신의 힘조차 한풀 꺾일 정도입니다. 초월적 시야로 본 만리장성 상공의 도살인 것은 로드급인 당신에게는 하지만 생존자들에게는 수많은 변이 모기, 쥐, 승냥이, 독수리들이 변이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마치 물물처럼. 하지만 국가 기온의 영역에 들자마자 살기 가득한 용 형상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이 꼬리를 가볍게 휘두릅니다. 혼란 속에서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지옥 1단계의 괴물들이 순식간에 격퇴당한 뒤 몸보다도 3분의 1은 더 빠른 속도였죠. 몸들의 머리 위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괴물 무리를 와해시킵니다. 반산지룡의 몸 위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강력한 방어력입니다.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중에 멈춰서서 항모함수엔 광야성의 그림자가 앉아있고 당신이 손을 뻗어 부르자 전신의 용국이 왜 장성을 되찾으려 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치 없는 2단계 괴물들을 걷어차고 이 2만 킬로미터의 방어선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영랑과 무상당 산조는 결국 괴물들에게 점령당했고 수백 마리의 패왕과 함께 온 힘을 다해 가속해보지만 보고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전생의 판단착오로 미래의 왕과 패왕들도 지금은 기껏해야 패왕급일 뿐입니다. 이 근처 수백 리 안에 그들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져버려야 고개를 치켜들고 산속에서 거대한 군용 차량 행렬이 장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휘차 안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무슨 일인가? 사령관이 벌떡 일어납니다. 당신의 항모에 허리가 잘리며 은폐했습니다. 삼봉우리에 충돌하는 그 순간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 말고 이 정도면 만리장성을 되찾을 힘이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상합니다. 레이더병도 당황합니다. 미사일이 도마관 근처에서 발사됐는데 약하지정도 모두 도마관 근처입니다. 제자리 폭격이라니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중에서 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놈의 혀를 낚아챕니다. 장성 외곽의 거대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당신은 아래로 뛰어내려 반산지룡 붉은 국가 기온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당신을 알아본 듯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첫 손님은 아닙니다. 성벽 아래에는 2단계 엘리트급 변이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두 잔뜩 겁을 먹은 채 영랑과 무성망자였습니다. 도마관 성벽 꼭대기에 다음 순간 당신은 한 줄기 은빛선이 되어 로드급 변이 생물입니다. 곧장 도마관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몸길리는 30m에 달하고 변이 된 거대 도마뱀으로 용의 혈통을 조금 이어받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이 반산지룡은 추악한 모습입니다.
놈은 성벽에 엎드린 채 78m 길이의 혀를 날름거립니다. 반산지령이 비명을 지릅니다. 마치 독사처럼 순식간에 훑어나 간에 기별도 안 가기 때문입니다. 뜯어내어 항모에서 성송 40점 두기로 바뀌었습니다. 기운을 흡수할 때마다 목 부분에 황금색 용비늘이 생겨납니다. 몸의 등급도 로드 초기에서 중기로 진화했습니다. 놈은 진화의 쾌감에 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겁니다. 커다란 손바닥 하나가 당신은 엄숙하게 외치며 다음 순간 당신은 손을 꽉 쥐어 죽을 만큼 아픈 법입니다. 방금 미사일 세례로 당장 꺼져라. 혀를 붙잡힌 기분이 어떠냐고요? 당신은 놈의 혀를 잡은 채 당신은 항공모함 환영을 거둡니다. 마치 투포환을 던지듯 미친 듯이 회전시킵니다. 에너지 핵심이 파괴되기 직전 토네이도 특성을 사용해 혀를 잡고 제자리에서 수백 바퀴를 돌립니다. 뒤에서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반산지령은 구토가 날 지경이고 혀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습니다. 팔에 힘을 줍니다. 행동을 개시하려는 순간 소리 없이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을 마치 해성을 던지듯이 거대한 몽둥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콱 하는 소리와 함께 멀리 있는 삼봉우리를 박살냅니다. 이 고약한 녀석, 감히 영국의 기운을 훔치다니 추방이다. 당신은 성벽에서 뛰어내려 다시 항공모함 환영을 소환합니다. 시속이 최소 마하 몇은 되어 보였습니다. 성벽 위에서 싸우다가는 삼봉우리는 중심부부터 무너져 내렸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지해야 합니다. 은빛 포털 하나가 허공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각 반산지령은 막 돌더미를 헤치고 일어나 포효하며 첨부 능력인 반산을 발동했습니다. 놈은 자신이 들이받아 부러뜨린 삼봉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당신의 항모 잔상이 광야성이나 우권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바스라, 와해 엘비칠의 특성 효과로 인해 단순히 힘만 놓고 본다면 바로 그때 견고한 산맥은 과자처럼 부서졌습니다. 2초도 채 버티지 못한 채 올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성벽이 부서질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선명한 파열음. 이 국가 기온의 수호신은 몸이 두 동강 나버린 것이죠. 우둘투둘한 회록색 비늘이 덮인 레이더의 서북 쪽에서 대량의 미사일. 그것을 정확하게 낚아채 손에 넣었죠. 저급 괴물을 90% 이상 자동 방어하니 여전히 투박하면서도 강력한 천혜진호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하지만 전리품을 살필 겨를도 없이 당신의 시선은 먼 하늘을 향했습니다. 금색 빛의 종 하가가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제 발로 안 놓고서 순식간에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죠. 그냥 가시겠다고? 금빛점은 매우 빨랐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첨봉. 슈슉. 붉은 파동이 모든 적을 훑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놈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영조국 별이 생물입니다. 첨봉이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더니 지령이 당하는 걸 보자마자 영조국답게 지능이 낮지 않았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모 잔상은 아무런 방해 없이 상대할 수 없으므려 놈이 뒤를 돌아보자 공기 제어로 전방의 저항을 없앱니다. 더 거대한 강철 괴조 한 마리가 속도를 순식간에 마하 11까지 높입니다. 생존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곧바로 융의 포효가 이어집니다. 원래 반산지령의 영역을 뺏으러 왔다가 움직이는 거대 무기고입니다. 거리 차이는 계속해서 좁혀졌죠. 만 명의 생존자가 숨은 곳으로 향합니다. 당신 등 뒤의 잔상은 기초 속도만 마하 125에 달했죠. 국가 기운을 입으로 삼킵니다. 제법 빠르게 도망치네. 첨봉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길가의 돌멩이만큼이나 평범했으니까요. 그들에게 무게를 주었고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연속적인 버프가 중첩되자 오히려 속도 차이는 더 벌어지고 말았죠. 풍우제의 힘으로 광풍의 추진력까지 더했죠. 영국의 영원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어느덧 마하 16이 되었습니다. 첨봉이 불러들인 조력자들이었죠.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영주국 기운들을 감지합니다. 첨봉은 고막을 찌는 굉음만 들었을 뿐이죠. 거대한 항모의 잔상과 웃곤의 잔상이 도망치는 첨봉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놈들은 소리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제야 놈들은 상황을 파악했죠. 이미 더 강력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충격파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첨봉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려. 첨봉을 저렇게 도망치게 만들 정도면
놈들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패주급이다. 하지만 당신은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엔 공포가 가득 차려 있었죠. 가볍게 아래로 손을 휘두르자 동시에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압박해옵니다. 한 발짝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옥군의 머리 위엔 반산지룡의 잔선이 있었죠.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뒤조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두 영주급 괴수의 기운은 당신의 등 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살난 놈들은 청봉이나 지룡에 비하면 그곳에서 13마리의 웡이 탄생했습니다. 초월자로 각성해 살아남은 불꽃입니다. 그들의 전생의 결말조차 기억하기 귀찮을 겁니다. 전력을 잃었거나 평범하게 잊혔을 테니까요. 언급할 가치도 없죠. 하지만 반산지룡, 광하의 고릴라 같은 녀석들은 미래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두 영주급 이수를 얻내는 게 당신에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50만 톤급 항공모함 앞에서 그들은 종립장보다 더 약합니다. 거의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림자 늑대와 무상망산 돼지는 하늘의 에너지 파편으로 변했습니다. 분신 능력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약자 한 명과 4~5명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저항도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채 2초도 안 돼요.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고릴라와 반산지룡이 환영을 휘둘러 나가채자 에너지 코어 2개가 손에 들어옵니다. 비행기 환영이 흩어지며 새로운 성성 40 전투기들로 변합니다. 전리품을 챙겨 당신을 뒤졌습니다. 그 시각 당신은 이미 청대붕의 모리를 밟고 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저항하며 급회전으로 당신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당신은 그저 아래로 힘껏 내딛습니다. 이발차기는 아주 묵직했습니다. 녀석은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몸이 수천 미터나 추락합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녀석의 혈통은 순수하지 않죠. 속도만 물려받았을 뿐 대붕의 강인한 체력은 없습니다. 이 발길질 한 번에 날개뼈가 수없이 부러졌을 겁니다. 날갯짓 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고 비행은 갈지자로 휘청거립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죠. 당신은 오른쪽 날개를 꽉 누르며 다시 날아오를 희망을 끊어버립니다. 분노로 공포를 잠시 잊은 녀석은 몸을 세탁기 통처럼 고속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청색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밀어대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목덜미를 움켜잡습니다. 깃털 위로 거는 빛이 폭발합니다. 패치의 일빛을 흑백의 기류가 온몸을 감싸고 모든 외부의 힘을 상쇄합니다. 당신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녀석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오히려 녀석만 아름다운 깃털을 잔뜩 뽑히고 아파서 비명을 지릅니다. 회전은 곧 멈췄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당신은 처음부터 의동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훑어본 당신은 소라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입니다. 날개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선고하듯 말합니다. 좋아, 내 역할은 끝났다. 에너지 코어를 내놔라. 그럼 널 보내주마.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에 힘을 주어 확 찢어버립니다. 금빛 액체가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과 섞여 구근조차 되지 않습니다. 180cm의 인간이 거대한 대붕의 날개를 분리하듯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청대붕의 비명이 하늘을 울리고 잘린 날개는 칼날처럼 추락합니다. 순식간에 숲이 초토화됩니다. 녀석은 살아남으려 나는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상처에서 청색 기류가 뿜어져 나오며 바람의 에너지로 임시 날개를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찢어진 상처 사이로 흉강 속이 환히 보입니다. 금빛이 감도는 청검은색 에너지 코어죠. 손을 뻗어 나가채자 에너지 날개가 거품처럼 툭 하고 터져버립니다. 당신은 그대로 손을 넣어 절망하는 녀석의 눈앞에서 그 에너지 코어를 성공적으로 뽑아냅니다. 청대붕은 마지막 비명을 내지르고 생명력이 홍수처럼 빠져나갑니다. 눈동자의 빛이 빠르게 흐려지더니 결국 완전히 꺼집니다. 거대한 몸체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산봉우리에 세게 충돌합니다. 충돌하기 직전 당신은 이미 몸에서 벗어나 전투기 위로 가볍게 올라탑니다. 전투기들이 신속히 결합하며 공중 생체 항모로 돌아옵니다. 고릴라와 반산지룡이 건네준 2개의 에너지 코어와 방금 얻은 것들까지 크게 한판 벌일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파리들이 있군요. 생각이 움직이자 핵동력 자기장이 가동됩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선체로 유입되고 초음속 미사일들이 갑판에 생성됩니다.
100발 일제 사격은 옛날 일이죠. 이제 한 번에 수백 발입니다. 일부러 큰 소란을 피운 이유는 난리장성 근처에 숨어있던 거만한 영주급 일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였죠. 구경하는 게 즐겁나 보지 어부지리를 노리는 건가? 당신의 감지 범위 내 반경 수백 킬로미터 안에 대부분의 영주급 일수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슬금슬금 다가오거나 산꼭대기에서 구경 중이죠. 국군의 가호를 벗어난 그들은 자신들이 구경하던 판이 주인공이 자신들이라는 걸 모릅니다. 다가왔나? 그럼 다 같이 가자고. 순식간에 1000발의 미사일이 솟구쳐 하늘을 가르고 구경꾼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초고음속 미사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마리당 평균 100발씩 연속으로 쏟아지는 공격을요. 덩치 큰 녀석들도 포화 공격은 못 버팁니다. 하물며 이들은 어떨까요? 동시에 중말이 닥칩니다. 10여 마리의 영주급 이수가 쓰러집니다. 오직 한 마리 여해가 있습니다. 별이 천상갑이 천부적인 능력으로 즉시 땅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방어 능력 덕에 겨우 살아남았지만 이미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꼼짝도 못합니다. 수많은 드론이 날아와 흩어진 에너지 코어들을 홀수합니다. 당신은 직접 한 걸음 내디뎌 천상갑 앞에 나타납니다. 배장이 아주 두둑하구나. 발로 내리찍어 녀석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등껍질은 가볍게 부서지고 금시에 숨이 끊어집니다. 이 녀석은 감히 10km 안에서 구경했군요. 그 용기가 가상해 보내줬습니다. 에너지 코어를 꺼내고 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먼저 반산지룡에 그 미룡주를 집어둡니다. 손바닥에 거는 소용돌이가 생기며 아기 머리만 한 코어가 빨려 들어갑니다. 엄청난 힘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은색 긴 머리카락 중 양쪽 관자놀리 부근에서 번개 모양의 금발이 자라납니다. 마치 갓 돋아난 용의 뿔처럼요. 흡수 성공, 새로운 특성을 얻었습니다. 반산의 힘 LB7, 대지의 힘 LB8, 용의 근원 LB3, 지룡 알룡종 LB5. 이 근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계가 하나의 게임이라면 그럼 지금 너 전속성 상승, 체방인 민지크리 관통행은 모든 게 그건부터 강해지고 있어. 강하다. 넌 주먹을 꽉 쥐며 절로 감탄했지. 과연 호세의 용족 패원들이 강했던 이유가 있네. 이런 상승은 전방위적인 거였어. 이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로 그때 새로 얻은 용의 보원과 지룡 아용종 두 개의 특성이 원래 있던 대국중기 첨부 특성과 격렬하게 공명하기 시작했어. 세 개의 특성이 내 첨부 트리에 눈부신 금빛을 뿜어냈지. 넌 순식간에 깨달았어. 기온, 국가의 기온. 반산지룡은 장성의 국가 기온을 흡수해 보원을 정제하는 거였어. 넌 대국중기를 가졌으니 그 자체가 국가 기온의 매개체야. 대국중기 특성이 심장처럼 콩콩거리며 튀기 시작했어. 끊이지 않는 국가 기온의 힘을 도신교 특성에 쏟아부었지. 넌 도 특성이 미친듯이 레벨업하는 걸 봤어. 용의 본원 LB3, LB4, LB5 쭉쭉 상승.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특성 위에 살아있는 듯한 거룡이 나타났어. 용의 본원 LB10, 다른 특성도 변했지. 지룡 알용종 LB5에서 호국금융 지룡종 LB11로 진화했어. 순간 넌 승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너리 위 금발 두 가닥이 꼿꼿이 서더니 금빛 노을이 서린 용각으로 변했지. 눈빛은 번개 같고 숨결마다 풍우의 소리가 강돌아. 몸엔 금빛 비늘이 돋고 극룡의 잔상이 온몸을 휘감았어. 지금 내 피부를 찌른다면 흐르는 피는 찬란한 금빛일 거야. 후, 시원하다. 넌 진심으로 내뱉었어. 육체부터 영혼까지의 정면적 진화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짜릿했지. 용의 봉헌이 이 정도로 대단한데 대붕세의 봉헌은 어떨까? 넌 곧장 청봉 에너지 핵심을 바라봤어. 용과 붕은 신화 속 최종선 존재들이지. 국가 기운이 용의 봉헌을 정제했다면 붕세의 봉헌도 분명 가능할 거야. 본원 충돌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내 봉헌은 첨부 특성에서 오니까 특성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핵심 포인트만 충분하면 몇 개를 가져도 문제없어. 망설임 없이 흡수했어. 청동 에너지 핵심이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지. 청동새 에너지 핵심 흡수. 새로운 첨보 획득 성공. 특성 신속. LB11 어풍 LB8 붕의 본원 LB3 청동 아종 LB5. 역시 특성 흡수가 끝나자마자 익숙한 진화가 다시 시작됐어. 내 등 뒤로 한 쌍의 날개가 20m가 넘는 청색 에너지로 펴졌지. 하지만 곧바로 적금색으로 물들었어.
대국중기 이 심장이 4개의 본원을 이끄니 첨부 진화는 막힘이 없었지. 분해 본원 LB10 금붕 순혈 진본 LB10 내 몸 안에 2가지 최종상 본원은 뚜렷하게 나뉘어 서로 간섭하지 않았어. 용의 본원은 전면 강화, 분해 본원은 속도, 관통, 박모를 상상도 못할 수준까지 끌어올렸지. 두 최정상 본원이 깊어지자 몸 안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느꼈어. 이제 폐원급으로 승급할 차례야. 몸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이 선만 넘어서면 생명 차원의 또 다른 도약이다. 당신은 알고 있다. 폐왕이 되려면 LB10 이상의 특성이 영역 형성의 기반으로 필요하다는 걸. 남들에겐 불가능한 천벌이겠지만 당신에겐 그저 우스운 일이다. 당신이 가진 LB10 특성은 한 손으로 다 셀 수도 없으니까. 변이 창산각과 그림자 늑대, 우상왕산 멧돼지의 핵을 한꺼번에 소용돌이에 던져 넣었다. 돌파를 위한 마지막 연료가 된다. 에너지는 충분하다. 대국중기 LB10 신속 LB11 다중 자폐, 은신 LB10 비행, LB10 전쟁 거수, LB10 정찰 LB11 실력 LB10 용의 근원 LB10 호구, 극룡 질룡종 LB10 홍의 근원 LB10 금붕, 순혈 진본 LB10, 자그마치 11개의 10레벨 이상 특성들이 당신의 몸에 동시에 구현되었고 미친 듯이 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대국중기 LB10 기운 영역 1B1 신속 LB11 초고속 영역 LB 다중 자폐, 은신 LB10 자명, 영역 LB1 비행, LB10 허공 영역 LB1, 전쟁 거수 LB10, 전쟁 영역 LB1, 정찰 LB11 감지 영역 LB2 실력 LB10, 피내 영역 LB1, 용의 근원 LB10, 용의 영역 LB1 호구, 극룡 질룡종 LB10 질령, 영역 LB1 부의 근원 LB10 부의 영역 LB1, 금풍 순혈 진동 LB10 진동 영역 LB1 11층. 무려 11개의 영역이다. 거의 1초 만에 겹겹이 당신의 주변으로 펼쳐졌다. 가장 작은 자명 영역은 몸에 밀착했고 가장 넓은 감지 영역은 수천 킬로를 덮었다. 영역은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이다. 가볍게 몸을 한 번 떨자 11개 영역의 힘이 중첩되어 하나로 합쳐졌다. 영역 안에 모든 지역 폐원급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소멸되었다. 찰나의 순간에 수백 킬로의 장선 구간이 깨끗해졌다. 이것이 당신의 폐원급심이다.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즉시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걸어다니는 안식처다. 당신의 영역 안에서는 금빛 깃털도 무용지물이다. 감지 영역 외 10개의 영역을 펼치자 금빛 깃털이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정화되어 분해되었다. 순수한 에너지로 변해 흩어졌다. 폐원급은 이리도 압도적이다. 한 지역을 지키며 1년 내내 움직이지 않는 용국의 폐원들을 존경은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못한다. 그럴 인내심도 없다. 생각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이놈들을 다 쫓아내거나 전부 몰아내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은가. 그 생각에 온몸이 짜릿했다. 폐왕으로 승급하며 신속 특성이 영역 델비로 올라갔고 속도는 순식간에 2배가 되었다. 생각 한 번에 이미 10여 킬로미터 밖에 있었다. 그러니 장성에 숨어서 감히 고개도 못 들던 영주급 이수들에게 이제 종말이 닥쳤다. 지금의 당신에게 영주 한 마리를 제압하는 건 개미를 밟는 것과 다르게 없다. 손가락 하나 더 쓰는 정도다. 영주급 이수 앞에 나타났다. 그놈은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손을 뻗어 들어 올린 뒤 녹을 움켜쥐자 우드득 목뼈가 부러지고 생명이 끊겼다. 반항하려 해봤자 우습기 짝이 없다. 당신의 11중 용역이 짓누르면 마치 거대한 투명 산처럼 그놈을 제자리에 못 박아버린다. 혼적하는 것조차 사치일 뿐이다. 영주급은 당신 앞에서 종릿장 같았다. 하지만 위험을 다 떨치기도 전에 누군가 겁도 없이 싸움을 걸어왔다. 누구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북쪽의 감지 영역이 종이처럼 찢겨나가는 걸, 난폭하게 뜯겨나가는 걸 느꼈다. 당신의 감지 범위 안에 순식간에 눈부신 공백이 생겼다. 영역을 찌는 건 동급의 영역뿐이다. 상대도 폐왕급이다. 변이가 막 시작된 이 시대에 폐왕급은 미래 원자급의 씨앗이다.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구할은 정점에 오른다. 즉 영역을 찢은 이 녀석도 미래의 왕자라는 뜻이다. 배짱도 좋고 내가 찾으러 가기도 전에 내 발로 직접 찾아오다니 당신은 비웃었다. 감지 영역은 찢겼지만 상대의 위치는 여전히 파악된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기세등등하게 당신을 향해 돌진한다. 동시에 100km 밖에서 유깃 삽시호가 분노에 휩싸였다.
정말 짜증나는군. 방금 중요한 일을 하던 중이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누군가 은밀한 순간을 엿보는 걸 느꼈다. 함부로 봐도 되는 게 아니지. 그 때문에 집중력이 깨졌고 밑에 있던 백호의 눈빛도 원망스럽게 변했다. 이걸 누가 참겠는가? 상대의 영역을 찢어버렸는데 상대는 기를 죽이긴커녕 여전하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다. 호황의 외형을 건드린 정말 무모한 짓이다. 유깃삽시호가 세상에 날개를 펄럭였다. 속도를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흑백 두 가지 세계 영역이 하나는 침식, 하나는 사르고 뛰며 미친 듯이 확장되었다. 당신의 감지 영역을 폭력적으로 밀어냈다. 그놈은 머리를 굴렸다. 상대는 감지형 보조 영역뿐이니 전투력은 분명 약할 것이다. 제물로 삼기에 딱 좋다. 호랑이의 외연을 보여줄 때다. 생각할수록 절호의 기회 같았다. 영역의 충돌은 회원들 사이의 탐색전이다. 누구의 영역이 더 단단하냐에 따라 승기가 결정된다. 감지 영역이 쉽게 찢기자 유깃삽시호의 자신감은 폭발했다. 호기가 넘쳐났다.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전해졌다. 거만 아기 짝이 없는 말투였다. 멀리 있는 친구여, 차라리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나를 엿본 무례함은 내가 묻지 않겠다. 겨우 보도 계열 주제에 패왕급이 되어봤자 결국 가장 밑바닥이 무기다. 나를 따르면 내가 보호해주겠다. 천하를 얻는 걸 돕는 게 어떠냐? 말로는 항복을 권하면서 영역은 더 흉포하게 넓혔다. 실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심상이다. 대체 어떤 놈이기에 보조 능력으로 패왕급까지 온 건지 참으로 희한한 놈이다. 100여 킬로미터의 거리는 패왕급에게 고작 30초면 충분하다. 당신은 그냥 제자리에 멈췄다. 움직이기도 귀찮았다. 놈이 직접 오길 기다렸다. 금세 유깃삽시호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당신의 모습을 확인했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간이라니 말도 안 돼. 그의 첫 반응은 멍해진 것이었다. 6달개에 비한 리듬이 엉망이 됐다.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스러운 진기번숭이에게 지배당했던 기억. 그 공포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공포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변했다. 그는 분노하며 포효를 내질렀다. 마음속에 멍한 기운을 떨쳐냈다. 뭐가 겁나? 난 이제 폐주급이다. 인간의 무기 따윈 더 이상 날 다치게 못해. 인간은 내게 복종해야 한다. 그의 말투는 더욱 오만해졌고 마치 폐주급 인간을 길들이려는 듯 명령했다. 종으로 삼겠다니. 하하하. 세상에 이보다 더 짜릿한 일이 있을까? 서커스단에서 당했던 학대가 떠올랐다. 변이 후 가장 먼저 사육사를 흡수했다. 복수의 쾌감에 그는 흥분으로 전율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굴욕적인 고통에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정말 무모하군. 원래는 조금 놀아줄 생각이었지만 이젠 그저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졌다. 응축됐던 당신의 영역이 겹겹이 펼쳐졌다. 먼저 황금빛 행운의 영역이다. 그가 당신의 몸에서 또 하나의 영역이 생겨난 것을 보자. 유깃차츠호의 기세가 조금 꺾였다. 이중 영역이라니 나와 똑같군. 괜찮아. 하나는 쓸모없는 감지 영역이야. 난 둘 다 공격형이다. 승기는 내게 있다. 그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당신의 세 번째 영역, 전쟁 영역 전개, LB 영역, 유깃차츠호의 비행이 뚝 멈췄다.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삼중 영역, 괜찮아. 삼중이라도 싸울 수 있어. 그는 억지로 자신을 위로하며 버텼지만 항복을 종용하던 입은 이미 굳게 닫혔다. 그는 속으로 미친 듯이 되보였다. 그는 하나가 쓸모없는 감지 영역일 뿐이야. 저건 하나가 쓸모없는 감지 영역이라고. 하지만 힘의 영역, 자맹 영역, 드래곤 영역, 지령 영역, 나머지 영역들이 거의 동시에 꽃잎처럼 겹겹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호랑이의 눈빛은 경악에서 공포로 그리고 공포에서 순수한 절망으로 변했다. 치솟아 있던 거만한 꼬리는 순식간에 가랑이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려 도망쳤다. 제길,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빽빽하게 겹쳐진 회오리 감자 같은 저 영역의 고리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영역을 전개해 가속하려 했지만 주변 공간이 지독하게 끈적해졌다. 그의 이중 영역은 완전히 엉돌렸다. 그가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자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 무시했던 그 감지 영역임을 깨달았다. 어떻게? 전에는 찢을 수 있었는데 그건 영역을 너무 넓게 펼쳐서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감지 영역 LBR을 다시 응축시키자. 강도가 순식간에 치솟았다. 당신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처럼 그의 이중 영역을 지식이고 뭉갰다. 결국 압축되어 신체 표면에 겨우 2cm도 안 되는 얇은 막만 남았다. 끈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전해지며 유기 차치호의 속도와 힘은 대폭 삭감되었다. 그는 심해에 빠져 익사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겨우 이 정도로 날 길들이겠다고? 당신의 말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이어 다른 영역들이 그를 덮쳤다. 급속 영역 강림, 유기 차치호의 속도는 순식간에 23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공포 속에 깨달았다. 이것 역시 2단계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 공간 영역이 내리노르자 비행 능력마저 완전히 박탈당했다. 유기 차치호는 엔진이 꺼진 비행기처럼 날개를 헛되이 퍼덕이며 처량한 곡선을 그리며 수천 미터 상공하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콱 하는 근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때 용의 포효와 대붕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유기 차시호는 깜짝 놀라 어질어질한 머리로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미친 듯이 주위를 살폈다. 근처에 다른 폐왕국 괴수가 있나?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고 목청껏 살려달라 소리쳤다. 살려줘. 소리를 지를수록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목구멍 뒤로 막혀버렸다.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두 갈래에 영혼을 떨게 하는 순수한 기운이 바로 너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걸. 일개 인간 주제에 어째서 근원이 괴수인 자신보다 순수한가? 순혈 진룡과 순혈 대붕이라니. 그는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멍하니 있는 찰나 내 모습이 잔상을 남기며 머리 위로 나타났다. 발로 세게 걷어찼고 쾅! 유기 차시호의 거대한 몸집은 내 발에 짓눌려 땅속에 박혔다. 그는 세상이 빙빙 도는 걸 느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몸이 가벼웠다. 서커스단을 팔러 가기 전 숲의 왕으로 살던 시절 같았다. 아니, 이건 주마등이야. 1초 뒤 거대한 힘이 등 뒤에서 덮쳤고 지형 특성으로 밑바닥을 파고들더니 다시 발로 차서 땅 밖으로 날려보냈다. 빠드득 날개가 부러지는 격통이 전해졌다. 하지만 곧 노곤한 감각으로 변했고 눈앞에 다시 환각이 모였다. 예쁜 백호를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제길 그는 몸을 떨며 번쩍 정신을 차렸다. 또 주마등이라니. 에너지 조각이 황금빛 액체와 섞여 입 밖으로 쏟아졌다. 단 2번의 발길질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영역을 전개해 막으려 했지만 내 11중 영역의 압박에 영역을 몸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너는 고양이를 나가채듯 10여 미터인 그의 뒷덜미를 움켜쥐었다. 1.8미터인 내가 6미터 거대 호랑이를 끄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유기 차시호는 온순한 고양이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내 공격이 뼛속 깊은 공포를 깨웠다. 겁에 질린 그는 제발 날 쫓아내지 마세요. 당신의 탈것이 되겠습니다. 너는 녀석을 들어 올린 채 차가운 눈빛으로 어이없어 했다. 방금까지 굴복하라고 고함치더니 이제는 무릎 꿇고 비든 꼴이라니. 내 탈것이 되겠다고? 정말 우습지도 않군. 이런 비겁하고 약해 빠진 모습에 전투 의욕조차 사라졌다. 이런 수준이라면 내 탈것으로 삼기도 창피하다. 하물며 외모리를 용서할 거라 생각했나? 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에 힘이 들어갔고 빠드득 소리와 함께 그의 목 급소에 치명상을 입혔다. 너는 그 잔해에 대고 말했다. 너는 그의 머리를 갈라 흑백의 에너지 핵심을 꺼냈다. 그가 생기를 잃는 순간 천지의 이변이 일어났다. 천리를 올리는 호유가 하늘에 퍼졌고 거대한 혈색이 졌고 환영이 하늘에 나타났다. 100km 안까지 선명했다. 강자의 비명이여 잔상이 하늘로 오르니 고지어 금색 비가 쏟아져 내렸다. 반경 내 붉은 구름이 사흘간 두꺼워질 것이다. 이것이 강자의 몰락을 알리는 징조이자 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증거다. 전생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바로 너였다. 유기 차시호가 쓰러졌군. 각 진화한 신참 녀석이 태생 패왕인 우리와 비교가 되겠어? 죽었으면 그만이지. 장성 경계의 다른 관문들, 그곳을 지배하는 패왕급 괴수들은 이족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대부분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후천적으로 진화한 약자가 쓰러졌을 뿐이라고 말이다. 한편 너는 이미 에너지 핵심을 흡수했다. 몸에 두 친의 영역이 더해졌다. 복구 영역과 1단계 강사 영역, 13중 영역이다. 복구 영역은 상처에 개운을 남겨
복구의 몸처럼 침식시키고 강사 영역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 단순하고 강력한 이동 진법이다. 공격력과 방어 관통력을 크게 높여준다. 너는 만족하며 호랑이 사체를 공간에 넣었다. 호골주는 정말 귀한 물건이지. 마지막으로 내가 영역을 발동해 손을 뻗어 부르자. 유깃 차시호와 똑같이 생긴 에너지 환영이 내 곁에 나타났다. 너는 곧바로 그 등에 올라탔다. 탈 것이라니 비웃음이 번졌다. 생각만으로 절대 충성하는 걸 부를 수 있는데 겁쟁이 같은 놈의 항복이 필요하겠나? 내가 조종하는 환영은 날개에 금속 질감을 더하고 뒤쪽에 제트 엔진을 장착해 전투기 형태로 개조되었다. 멋지고 빨랐다. 하지만 조금 즐긴 뒤에 손을 휘저어 없애버렸다. 내 머리 위로 거대한 항공모함이 천천히 나타났다. 너는 그 위로 뛰어올랐다. 전투력을 점검했다. 멋진 걸로 따지자면 항공모함과 항성 파괴기만 한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저 놀잇감일 뿐이다. 작은 관의 피바람 속에서 흑붕이 호랑이가 죽은 곳을 노려보았다. 날개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형님, 그 호랑이 놈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서 사체랑 에너지 핵심을 뺏읍시다. 수년의 수련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칠칠공자 공천이 미간을 찌푸렸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였다. 그놈을 죽일 정도면 실력이 보통이 아닐 텐데 겁날게 뭡니까? 흑붕이 나를 가로챘다.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 그 호랑이 놈이 대수입니까? 저 혼자서도 물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강해봤자 기껏해야 태생 패왕 수준이겠죠? 둘이서 덤비며 그분들 빼고 장성 안팎에 누가 우릴 당해내겠습니까? 게다가 방금 싸움을 끝냈으니 분명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부상도 심할 테고요. 지금 가서 들이대면 순순히 대놓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그놈까지 죽여서 패왕급 사체와 핵심을 두 세트 챙기자고요. 우리 형제 하나씩 말입니다. 이 말에 공천의 탐욕이 꿈틀거렸다. 순간 눈이 번득였다. 당장 해보자며 결단을 내렸다. 이 핵심들을 집어삼키고 나면 우리 형제가 관혼을 하나 더 빼서 하나씩 다스리는 거다. 늦으면 다른 놈들이 채가겠어. 흑붕이 날개를 펴고 돌진하려 했다. 몸에서 삼중 영역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머리 위에서 굉음이 올라 퍼졌다. 혈흔이 갈갈이 찢기더니 거대 그림자가 너를 위를 덮쳤다. 내가 100만 톤급 항공모함을 몰고 소리 없이 머리 위에 나타난 것이다. 은식 영역으로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하강하며 발생한 강한 바람이 그들의 깃털을 흔들었다. 이 멍청이들은 죽을 때까지 널 발견 못해. 한 포를 쏠 필요도 없다는 듯 이 거대한 강철 그물을 직접 조종해 두 놈을 향해 그대로 찍어 눌러버렸어. 100만 톤의 무게가 쏟아지니 공기 마찰로 불꽃이 튀어올라 흑붕과 쿵천은 사색이 됐지. 순식간에 폭발하며 몸의 모든 영역을 전개해. 무려 7종이나 말이야. 그중에 2단계 영역도 있었지만 죽으림을 다해 저항해봤지만 1단계 영역은 닿자마자 박살났어. 단은 족족 찢겨나갔지. 그나마 콩찬이 방어 영역과 흑붕의 영역이 겨우 용정호초를 버텼지. 곧바로 둘은 파리처럼 날아가 버려 양쪽 삼봉우리에 그대로 처박혔지. 자욱한 먼지가 솟구치고 흑붕은 정신없이 돌더미에서 기어나와 머리 깃털은 온통 피칠갑이 됐고 완전히 멍해진 상태였어. 평생 살병써 오직 무식한 힘만으로 영역을 찢는 그늘은 처음 봤거든.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 눈앞의 광경을 기겁하고 말아. 방금까지 형제라 부르던 생사를 함께하자던 쿵천은 이미 수백 미터 밖으로 튀었거든. 그는 즉시 물이 뒤집혀서 쿵천이 등 뒤에 욕을 퍼부어 한마디 한마디에 배신당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 목이 쉬어라 소리쳤지만 쿵천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속도를 높였지. 그의 눈에는 의리 따위는 개소리일 뿐이야. 나만 살면 그만이었지. 흑붕보다만 빠르면 자식은 절대 안 죽을 테니까. 넌 갑판 위에서 이 총극을 보며 그저 가소롭다고 느꼈지.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이런 얄팍한 수는 쓸모없거든. 넌 즉시 결단을 내렸어. 항모에 환영을 씌운 채 공간과 가속 등 7중 영역으로 도망치려는 흑붕을 묶어버렸지. 그리고 너 갑판 위 젠신 404 전투기에 올라타. 이젠 젠신 금붕이라 불러야겠군. 금호봉골이 합쳐진 기체는 전성기 봉쇄보다 몇 배는 빨라. 엔진이 포효하는 순간 넌 이미 빛의 줄기가 되어 콩천을 향해 추격하기 시작했어. 불과 몇 초 만에 콩천은 뒤에서 파공음을 들었지.
무심결에 뒤를 돌아본 그는 흑붕이 항모에 깔린 걸 보게 돼.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더군. 넌 이미 100m 뒤까지 쫓아왔지. 그는 당황하더니 금세 눈에 탐욕이 서렸지. 그가 보기에는 내가 강한 살기와 능력 대부분을 그 자리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거든. 지금 쫓아오는 건 본체와 이상한 철새뿐이었으니까. 그에겐 사중 영역이 있었지. 고수 양면이 완벽하니 피가 깎인 너쯤은 잡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생각은 내게 바로 짓밟히고 말았어. 다음 순간 내 몸에서 터져나온 탈중 영역인 전쟁 감지, 용혈 질령, 동혈 진보, 호혈 지도, 점점 더 흉포해지는 기세가 콩창이 날개를 얼어붙게 했지. 안색이 순식간에 질려버린 그는 반격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 뒤돌아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늦었지. 젠신 금붕이 머리 위를 가로지르며 날개로 그를 세게 후려쳤어. 그는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혔고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지.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기체의 모장창이 모두 열리더니 육발의 요도 미사일이 소리를 내며 그를 향해 정확히 들이꽂혔지. 굉음이 연달아 터졌다. 공천은 필사적으로 구르며 피했다. 영악으로 억지로 막아보지만 여전히 미사일 세 발이 그의 몸에 정통으로 박혔다. 날개는 그 자리에서 꺾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전투기를 조종해 급강하하며 기체 하단에서 정령의 거대 발톱을 꺼냈다. 그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대로 당한다면 머리가 그대로 박살날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변이 일어났다. 대지가 굉음과 함께 갈라지더니 별빛이 서린 초록 버들가지가 땅 밑에서 무섭게 솟구쳤다. 한 가지가 거대 발톱을 쳐냈고 나머지가 공천을 꽁꽁 감싸더니 그를 끌고 뒤로 후퇴했다. 내 사냥관을 가로채려 하다니 당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었다. 벅차오는 버들가지를 다가채더니 양팔에 힘을 주어 땅속에 숨은 가지 전체를 통째로 뽑아버렸다. 이어지는 오직근 소리와 함께 핵심 가지 2개를 끊어버렸다. 지하 깊은 곳에 성진고유가 비명을 질렀다. 가지가 파르르 떨렸다. 정체를 눈치챘다. 성진고유, 미래 장성 14왕 중 2인 요왕이다. 벌써 왕자급 문턱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 내 사냥감을 건드린 이상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요왕은 끊어진 틈을 타서 흑붕과 공천을 모두 구하려 했다. 당신은 비웃음을 흘리며 흑붕을 누르던 항모를 거두고 모든 영역을 해제했다. 15중 영역이 몸에서 폭발했다. 위세가 2배 이상 치솟았다. 주위의 혈우가 즉시 증발했고 천지의 영역의 힘만이 소용돌이쳤다. 회수하던 핵심 가지를 낚아채 그가 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본체를 직접 찾을 수고를 덜었다. 요왕은 당황했다. 이 재앙 같은 놈을 본체 앞으로 데려갈 순 없었다. 급해진 그는 핵심 가지를 스스로 끌어버렸다. 그건을 손해보더라도 당신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잔입 영역을 통해 항모를 이끌고 소리 소문 없이 본체가 있는 계곡 위까지 왔다. 요왕의 33개 핵심 가지가 솟구쳐 하늘을 가로막는 방벽을 세울 때 100만 통 항모의 그림자가 허공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아래가 바로 요왕의 본체였다. 100m 높이의 거대 나무가 축구장 대여섯 개 면적을 덮고 있었다. 8중 영역을 두르고 왕자급 경계에 도달해 있었다. 태주급 중에서는 이미 정점에 선 상태였다. 하지만 당신 앞에선 부족했다. 당신은 무식할 정도의 힘으로 100만 톤급 항공모함을 조종해 15중 영역의 기세를 담아 그대로 내리찍었다. 요왕은 필사적으로 모든 가지와 영역으로 맞섰다. 쥐기에는 흉측한 얼굴이 드러났다.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15중 영역의 압력 앞에 그의 8중 영역은 순식간에 납작하게 깨졌다. 33개 가지가 억지로 꺾이며 비명을 지르듯 부서졌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격이었다. 항모 갑판에 선 당신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감히 내 손에서 가로채려 했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오늘 그 두 놈과 너까지 함께 보내주마. 날이 끝나자마자 다시 신법을 전개했고 모든 특성을 가동했다. 항모의 낙하 위력이 폭증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오직근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요왕의 가지가 하나둘 끊어졌다. 8중 영역은 차창이 깨졌다. 100만 톤의 강철 괴물이 천지를 멸할 기세로 그의 본체를 정면으로 덮쳤다. 쾅쾅쾅 3번의 근음과 함께 성진구유의 심장을 꿰뚫었다. 별의 힘으로 뭉친 빛조차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심장뿐만 아니라 생명줄이었던 핵심 가지들도
그령 앞에 마구 터져나갔다. 불과 몇 초 만에 가지 대부분이 박살났다. 나무 기둥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청껏 비명을 질렀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이런 임무를 맡은 걸 후회했다. 당신 같은 괴물을 건드리다니 완전 미치는 장사군. 본체가 깊은 골짜기에 박혀 식물계의 이점이 아무리 커도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폐주급 정점이라 해도 당신 앞에서 피할 자격조차 없었다. 황호가 덮쳐오는 걸 보며 그는 미친 듯이 남은 장가지들을 밀어 올렸다. 하늘을 향해 총룡을 울부짖었다. 살려줘 총룡. 그 이름이 들리자 당신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장성 13화 성진고유가 1하면 1위는 불패의 신화 총룡이다. 당신은 육두문자를 내뱉었다. 짜증이 확 밀려오며 분노가 폭발했다. 젠장, 세기친이 괴물이 오네. 하나같이 줄줄이 비했나군. 평소엔 죽어라 싸우던 놈들이 이제 와서 뭉치는군. 날이 끝나기 무섭게 붉고 흉측한 용의 발톱이 전장에 돌려 나타나 요왕의 머리 위를 막아섰다. 화형에 불과함에도 기세는 요왕에 되지지 않았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강하다. 하늘에서 용의 그림자가 인명사신의 괴물이 떨어졌다. 눈엔 태양을 머금고 눈을 뜰 때마다 낮밤이 바뀌며 숨결마다 계절이 바뀌는 존재. 바로 총룡이었다. 당신은 한눈에 알아봤다. 막 왕자급에 들어서서 기운이 아직 불안정했다. 급하게 구하러 온 것이다. 그가 당신을 노려보았다.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서늘한 목소리로 여기서 더 삼켜진다면 요족 중 널 막을 자가 없다. 무엇보다 모든 운명 속에서 넌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러니 오늘 넌 죽어야 한다. 왕자급이면 다냐? 오히려 당신의 투지를 자극했다. 이 용의 발톱은 시간 벌기용일 뿐이다. 본체가 도착하기만 하면 불리해질 뻔했다. 그렇다면 먼저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이 허용에 대항해 광일금강들의 LB8 특성을 발동해 황금빛 그릴 끝을 항공모함 선수에 응집시켰다. 더 미친 짓은 100만 톤이 넘는 항모를 전기 드릴처럼 억지로 회전시킨 것이었다. 무게 때문에 회전 속도는 느렸지만 그 회전력과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총령과 성신버드나무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지. 다음 순간 과지 영 발톱 잔상이 요망처럼 터지며 완전히 박살났어. 성신버드나무의 비명이 이어졌고 나는 핵심 가지마저 내 공격에 깔끔하게 날아가 버렸지. 숲처럼 무성했던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대머리가 됐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항모가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굵은 줄기가 두 동강 났지. 총령 본체가 착지하며 발톱으로 쳐냈고 항모는 성신버드나무를 붙잡아 겨우 숨만 붙여둔 상태였어. 그 사이 넌 반대편으로 이동했지. 한 손엔 칠색 공작을 들고 공천의 목을 거위처럼 쥐었어. 도망치려던 미래의 13왕은 깃털의 빛이 바랜 채 온몸이 피투성이었지. 머리는 이미 내가 뽑아 던졌고 찢긴 살점과 뼈만 남았어. 총령이 이 광경을 보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지. 넌 그를 보며 씩 웃더니 공천의 목부리를 잡고 그대로 위로 뽑아 올렸어. 눈부신 칠색 에너지 핵심이 내 손에 들려 나왔지. 그가 보는 앞에서 넌 그 핵심을 한 입에 삼켰어. 특성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막대한 힘이 몸에 주입됐지. 칠색 공작 용역 LB 공작, 혈랭 용역 LB 7색, 호신 용역 LB 1, 레이저 공격 용역 LB 1, 사중 용역이 모두 채워지고 수많은 특성이 내 것이 됐어. 19층 영역이 깊어지자 내 주변에 외압감이 폭등했고 공기마저 짓눌려 비명을 질렀지. 총룡은 더 참지 못했어. 가장 두려워한 일이 터졌거든. 계속 흡수하게 둔다면 머지않아 패왕급인 내가 왕급을 사냥할 테니까. 그는 한 줄기 섬광이 되어 순식간에 내 앞으로 덮쳐왔어. 왕급의 육체 힘은 실로 엄청났지. 순수 육체만으로도 그의 힘과 속도, 방어력은 영역을 켠 패왕급을 압도했어. 그는 등급의 차이를 이용해 널 그대로 물러 죽여서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 했지. 하지만 내 영역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움직임이 뚝 멈췄어. 19중 영역이 겹겹이 쌓여 심해처럼 무겁게 짓눌렀거든. 아무리 원급이라 해도 늪에 빠진 것처럼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 넌 2단계 가속 영역 덕분에 그의 필살격을 가볍게 피했어. 총룡은 체면을 완전히 구겼지. 원급이 패왕급 영역에 막히다니. 그는 당장 금단을 가동했어. 불별의 빛이 뿜어져 나오며 내 영역의 절반을 밀어냈지. 그의 눈이 감겨 떠들이자 문 앞에서 붉은 태양이 폭발하며
내 눈가가 검게 탔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 다음 순간 세상이 밝아지더니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됐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이어서 뜨겁고 차가운 광풍이 몰아치며 감각이 완전히 마비됐지. 아주 짧은 찰나에 레오감이 완전히 차단됐어. 이게 바로 그의 천부적 오감이야. 적을 마음대로 농락하려는 거지. 그는 웃으며 황모를 피해 파괴적인 힘을 담은 손톱으로 내 등 뒤 심장을 노렸어.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다며 손가락이 몸을 관통하는 순간 그의 미소가 굳어 버렸지. 아냐, 가짜인가? 그가 고개를 들자 하늘엔 너와 8명의 분신이 9명이 그를 빈틈없이 에워쌌어. 그림자원의 다중 분신 엘비팔, 본체 하나의 분신 8, 정확히 9명이었지. 넌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렸어. 말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 다구리라니, 내 말이 딱 맞아. 총룡은 가소롭다는 듯 차갑게 비웃었어. 분신 9개는커녕 90대라고 해도 내가 내 금성을 깰 수 있겠냐? 안 되지. 넌 지금 내 위치도 감지 못하잖아. 넌 입술을 삐죽이며 말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어. 그가 내 오간을 어지럽혀도 예감지 영역은 영국 천망과 전자정찰 기술에야 광열 감지로 전 대역을 녹아냈지. 그의 위치는 내가 더 잘 알아. 타겟을 잡았으니 이제 시작해볼까. 내가 크게 소리쳤어. 얘들아, 화끈하게 보여줘. 광뇌금강찬 본체와 분신 8개, 9명의 내가 동시에 첨부를 발동해 100만 통급 황공모함이 구중 광뇌금강찬의 힘을 받아 잔상조차 보이지 않는 황금 과탑이 됐어. 넌 이 기술에 이름을 붙였지. 초백만 통급 황공모함 나서던 실컷 즐겨보라고. 내 명령이 떨어지다 나서단이 천지를 뒤흔들 기세로 총령을 향해 뇌를 꽂혔어. 거대한 등음과 함께 대지가 미친 듯이 요동쳤지. 총령이 서 있던 자리는 거대한 분지처럼 움푹 파였어. 하지만 넌 방심하지 않았지. 역시 바닥에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들렸어. 항모의 회전이 억지로 멈춰 세워졌지. 강렬한 붉은 빛이 터져나오고 내 눈에 보인 건 총령의 속에 기어진 암적색 갑주였어. 왕자금만이 가질 수 있는 본령 법구였지. 그는 이 갑주 하나로 내 필살기를 막아낸 거야. 하지만 대가는 컸어. 그의 발톱 무기는 온통 이가 나갔고 두 팔은 거미줄처럼 금이 갔지. 금단이 미친 듯이 에너지를 짜내지 않았다며 두 팔은 진작에 터져나갔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두 팔을 휘둘러 항모를 저 멀리 던져버렸어. 내 공격 기회를 아예 끊으려는 속셈이었지.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든 순간 완전 멍해지고 말았어. 하늘에 항모 팔척이 떠 있었거든. 끝부분은 아래를 향하고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 내 분신도 항모 소환이 가능했으니까. 넌 진작에 분신들과 함께 방금 날아간 항모를 주우러 갔지. 이건 대놓고 하는 술수야. 항모 팔척의 융단 폭격과 구중 합체 나선환의 연속 공격. 이걸 무한반복하면 아무리 왕자급이라도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총령의 얼굴이 경련하듯 떨렸어. 이대로 가다가 자신이 죽을 거란 걸 직감했지. 그는 널 쳐다보더니 갑자기 차분해졌어.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졌지. 내 비장의 카드가 보고 싶나? 그럼 보여주지. 날이 끝나자마자 가슴 속 금단이 순식간에 반으로 줄었어. 공포스러운 에너지가 터지자 내 눈이 커졌지. 에너지 보존 법칙상 금단 절반을 쏟아부었으니 이 기술은 진짜 위험해. 강한 놈은 물러설 때를 알지. 넌 두말할 것도 없이 극초음속 전투기에 올라타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 뒤도 안 돌아보고 튄 거야. 저 폭발적인 기세가 꺾이면 분명히 약해질 테니까 그때 돌아와서 잡으면 완전 이득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총룡의 내 눈이 하얗게 변했어. 운명과 시간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지. 그는 눈앞에 억지로 아득한 시간의 길을 열었어. 그 길의 끝에는 미래의 그가 서 있었지. 그는 길끝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 미래의 나여, 힘을 빌려다오. 미래의 총룡은 미간을 찌푸리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더니 무너져가는 시간의 길을 뚫고 빛이 되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어. 시간의 길을 열어 미래의 힘을 빌려오는 것, 이게 그의 최종 병기였어. 순식간에 총룡의 기운이 폭발했지.
왕자급 초기에서 중기, 후기를 지나 순식간에 정점에 도달했어. 그는 왕자급의 극치에 이르렀지. 폭발적인 매압감이 요동치자 떨어지던 항모 팔척이 순식간에 허공에 멈춰섰어. 그가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회전했던 항모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지. 산들이 무너질 정도였어. 지금의 그는 내가 다시 항모를 나선 안으로 날린다고 해도 가볍게 막아낼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그의 속도가 내 2단계 급속 영역의 한계를 넘었다는 거야. 넌 뒤를 한 번 돌아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더는 못 도망가. 계속 도망치면 죽음뿐이야. 넌 이를 악물었어. 아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지. 넌 급히 방향을 틀었어. 도망치는 대신 난리장성 거용관 쪽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지. 청룡은 뒤를 바짝 쫓으며 붉은 눈으로 널 노려봤어. 넌 오늘 절대 못 살아남는다. 널 죽여야 내 앞길을 열려. 넌 뒤돌아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며 크게 웃어제꼈어. 내가 언제 도망갔냐? 왕자급 정점이면 다야? 오늘 내가 만리장성을 통째로 삼켜주마.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넌 성벽으로 몸을 날려 입을 벌려 물어뜯기 시작했어. 포식 능력을 풀가동하자 머릿속에 알림음이 울려 퍼졌지. 난리장성 포식 중 첨부 장성 수호 LB15 획득 성공. 이 첨부 하나만으로 단숨에 15레벨이 됐지. 내 몸에서 거대한 기운이 파도처럼 솟구쳤어.